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총론이 고시되고 2025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미래교육 비전 정립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여러 우려점과 논쟁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뷰리지에서는 그동안 교과서를 둘러싼 여러 논쟁과 개정될 교과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백현주 사무처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의 백현주 사무처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지연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윤석 목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독수리 기독학교 연구소장 이윤석 목사입니다. 네. 자, 이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교과서. 하지만 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앞으로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실리게 될 부분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요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무처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 네. 세부 지침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희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진화론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예상을 해 보건대는 네. 사실 이번 교과서에도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진화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이제 많은 양을 우리 과학 교과서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보면 네. 첫 번째 소 제목이 나는 무엇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네. 거의 굉장히 철학적 주제죠. 그러니까 과학책에 나는 무엇이냐. 내용을 읽어보면 너는 20만 년 전에 쉽게 말하면 나무에서 내려온 존재이다. 라고 바로 시작을 하고 있고 네. 인간에 대하여 물질로 완전히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이런 교과서의 문제가 사실 진화론이야 얼마든지 또 그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기 학문의 영역에서 자기의 이론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범위를 벗어나서 이런 공교육 교과서에 완전히 확고한 하나의 이렇게 실험된 어떤 과학 법칙처럼 기술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국어 교과서에 한 글에는 인간의 조상이 바퀴벌레, 개, 돼지라고 굉장히 명시적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교과서가 아닌 국어 예, 교과서. 국어 그것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 이런 걸 보면서도 이 진화론적 패러다임의 사고가 우리 인간을 결국은 물질로 규정하고 당연히 사후 세계도 없고 영혼이라는 것도 없고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가 교과서를 읽어보면 그대로 알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이 과학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과학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 게 거기 생물 진화론의 역할이라는 내용에 보면 진화론은 신 없이도 이 세상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대표님, 그리고 성과 관련된 얘기도 좀 뭔가 잘못 기술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그동안 이제 논란이 되어 왔었고요. 네. 이것 때문에 국회 포럼도 몇 번 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2014년도에 사용됐던 교과서에 보면은 마치 동성애를 타고나는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그 동성애를 타고난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억압과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말 못할 고통을 일방적으로 당해온 것처럼 구술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이걸 발견하고 동성애는 유전자가 없고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 17개 정도의 아주 잘못된 부분들을 다 이제 빼내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개정된 것이 좀 더 교묘하게 퀴어 축제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네. 또는 동성결혼이 해외에서 잘 통과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또 동성애를 옹호해오고 성전환을 옹호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곳은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을 삼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바퀴벌레면요, 네. 그 출발이 아메바면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타고난 성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성별, 그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게 주신 기프트로서의 성별에 감사하고 네. 그대로 숨기는수록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계속해서 교과서가 더 혼란을 주는 것이죠. 자신의 성별을 의심하게 하는 교육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미 영국이라든지 미국에서 그 결과물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자신의 생식기를 드러내고 성별을 바꾸겠다는 아이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결혼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결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성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주 반인권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이 마태복음 5장에 있다. 뭐 창세기에 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네. 사실 그 교과서 내용 안에 진화론과 이 성 정체성과 관련된 논란을 따지다 보면은 여기 안에는 또 인권과 관련된 또 문제도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진화론이나 이 성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는 이제 인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 사회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권리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 인권 선언 같은 데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거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등 교과서를 재작년쯤인가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작업들의 과정을 보면 그냥 획일적으로 남녀 간의 차이는 없다. 일체의 차이는 없고 그건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사상을 좀 주입하려는 경향이 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성적 지향이라는 거죠. 세계 인권 선언이나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할 때 성별과 피부색이나 이런 거 쭉 나열하는데 그 대부분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꼭 그 제일 중요하게 성적 지향이라는 걸 넣어서 요거까지 해야지만 된다. 이거 안 되면 이제 참된 인권 보호는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서 사실상 우리한테 이제 이걸 강요하는 거죠. 네. 성적 지향이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남녀 성별에 대한 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근데 그게 이제 이 공교육의 교과서 그 내용들 상에 계속 이렇게 주입이 되려고 하고 있고 네. 그게 반영될 뿐만 아니라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거기에 어긋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하여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우려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거의 12년 동안 이제 교육받은 것 같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이 이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생성된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뀌기 정말로 힘들거든요. 특히 진화론과 관련해서는 저도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내용은 진화론을 거의 다였었고 이것을 배웠을 때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진화론이 정말 세계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이런 문제 인식이 사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나 목사님들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들이 그 문제 인식을 크게 하지 못하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네. 사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실은 세계관 교육이 어디에서 거의 이루어지느냐? 학교, 그다음에 교과서, 그리고 학원의 어떤 참고서, 그리고 유튜브 이런 곳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사회의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저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청교도의 나라라고 불리는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3% 미만이라고 합니다. 네. 유명한 조셉 톤이라고 하는 루마니아 목사님께서 발표하신 1982년에 발표하신 논문을 보면 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진화론에 대해서 올바로 변증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화론을 그 교회 신앙에 접목시킨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네. 아주 통렬한 반성이에요. 저는 이 문제가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바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사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리키는 걸 그냥 과학 이론이라고 우리가 무시를 한다면
사실은 그 과학 이론은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네. 그 세상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인본주의가 강조돼. 근데 교회에 와서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야 된대. 기분 나쁘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 네. 왜 내가 결정한 거 왜 내가 안 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제동을 걸어? 라는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진화론이 무엇인지 똑바로 변증해주지 못하고 네. 그리고 진화론의 사고가 사실은 이 신학과 연결이 되면 굉장히 자유방임적인 신학이 돼요. 그런 등장을 만약에 교회가 이렇게 포용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저희 나라도 네. 몇십 년 안에 서구 유럽처럼 무너져 갈 것이다 라는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진화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이 교과서에 젠더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것만으로 그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문제시 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그 우리가 섹스라고 하는 단어는 생물학적인 성, 네. 젠더라는 단어는 뭐 이렇게 사회적인 성 또는 선택이 가능한 성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최초에 젠더가 쓰였을 때는 사실은 꼭 그런 의미였다기보다는 섹스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의미가 너무 많고 품사가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명사로는 성별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생식기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형용사로는 성적인 또는 뭐 이제 이 성적이가 섹슈얼이라고 하는 같은 의미죠. 또는 동사로는 성별을 감별하다 또는 성적으로 유혹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너의 프로필을 적어라 했을 때 남녀라고 적어야 되는데 워낙 의미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만족스럽지 못함, 남의 사생활임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섹스라는 단어가 너무 의미가 많다 보니까 이 수많은 의미 중에서 명사 중에서도 성별이라는 의미로만 쓰게 젠더라는 단어를 쓰자 해서 쓰기 시작했던 게 젠더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젠더 아이덴티티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하셨던 성별 정체성. 예, 예. 그래서 이제 타고난 바이올로지컬한 섹스, 타고난 성별보다는 내 아이덴티티가 더 중시되는 사회로 네. 포스트 모던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슬금슬금 예, 그 소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의 줄임말 SO, so, 그다음에 젠더 아이덴티티 GI. 그래서 소지 운동이라고 하는 게 LGBT 운동이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이 신념의 운동이 네. 교과서로 들어와 보다 보니까 교과서가 그 신념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과서가 소지 운동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소지 운동에 아이들은 학교만 보내놨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 보내놨더니 소지 운동하고 온 셈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저렇게 손 떼라, hands off our children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해외는 이제 뭐 등교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캐나다에서는요 한 주에서 단기간에 2,000명이 자퇴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네. 잘못된 성교육 때문에. 네. 그래서 크게 잘못된 성교육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외설적인 것, 합의하에 하는 모든 성관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성전환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어쩌다 한 번 있는 그 성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완전 인간 개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점점 거의 그대로 카피하듯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과서 상황이. 그리고 이게 아예 법제화되는 순간이 캘리포니아처럼 돼버린다면 예. 소지 교육이 의무 교육이 돼버렸습니다. 네. AB 329 같은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어기는 선생은 고발을 할 수 있고 이제 고발의 장소가 됐죠. 네. 사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설득이라는 걸 할 때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교과서에 들어가면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남성과 여성 말고 다른 성이 있다는 게 거의 뭐 인정되는다시피 생각할 것 같은데 얘네는 사실 교우 관계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이제 성인들은 알아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정할 수 있는데 교우 관계에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교과서에서 딱 이렇게 교과서에 서술이 되어 있고 그걸 이제 교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아주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사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 설령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경험해왔던 어떤 세상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그 많은 선생님들은 그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시는데 네. 그래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걸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네. 그런데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뭐 진화론이나 이런 성과 관련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자기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여기 서술되어 있네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지식의 문제, 뭐 국영수 공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 기본적인 가치관, 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나 청소년기에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과정이 이렇게 개정되면서 교과서가 새로 쓰여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하고 좀 이런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저희 뷰리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 소수자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해주는데 다수자들이 사실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성교육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잘 돼야지 성인에 대해서 건전한 성문화라든지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성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교육 방향은 크게 소위 말하는 세이프 섹스 교육 또는 세이프 포 섹스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교육을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돔이라든지 피임 뭐 이렇게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만 피할 수 있다면은 합의하야 하는 성적 결정권, 성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거, 청소년끼리 그렇게 하는 거. 키워드가 컨센트예요. 합의하에. 합의하에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이들이 상담을 해보면 이미 성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이 5.7% 정도 된다고 2018년도 이제 보건당국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13.6세인데 지금 이 세이프 섹스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으며 그 모든 아이들의 평균이 13.6세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킬 건 지키라는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냐. 콘돔 교육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교육받고 있고 이런 지킬 건 지키자고 하는 교육은 굉장히 이제 효과도 없고 구시대 유물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알시스 프라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도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고 기독교도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똑같은 메시지가 전파될 때는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 있다. 왜? 간음을 사랑이라고 말해버리니까. 자기 성적 결정권에 따른 모든 합의한 성관계를 인권이라고 말해버리니까 그럼 난 인권을 지금 향유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한 거예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서로 끌렸던 거예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 둘이 합의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 콘돔 잘 썼어요. 그렇게 말하게 하는 성교육.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지킬 바를 알려주어야지 되고 아이들은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요. 그런 어린 나이에 성관계를 한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 정말 해보길 잘했어라고 말하는 아이들보다는 긍지체계가 일단 훼손이 돼 있어요. 그 아이들도. 그래서 아이들이 자 앞으로 할 때는 콘돔 잘 쓰라고 말해주면은 헷갈려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교회 안에서는 더 깊은 교육할 수 있겠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앞으로 우리가 죄를에서 떠나고 주님께로 나아가자. 성화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게 그 지킬 건 지켜야 되는 성경적 기준을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에이렙 아카데미라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성가치관을 정통으로 교육하는 데가 있고 제가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아이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변화를 합니다. 받은 아이들이. 나는 정말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나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 반기독교적 사상은 정말 신념 교육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들의 신념을 교과서에서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게 참 공통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 단체는 이제 사회 병리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낙태, 뭐 자살, 뭐 마약, 그다음에 폭력, 그리고 왕따, 뭐 일등주의 이런 일반적인 사회 병리 현상들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 한 줄기에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로 나타나지는 모습들을 오늘 또 잠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점들이 교과서가 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바꿔놓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교과목이라는 것이 그저 이 지식을 배우고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과목을 배우며 또 나도 모르게 습득하고 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버린 것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또 나의 가치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학교용 과학교과서도 만들고 있다고 좀 들었는데 진화론 내용 중에 과학적 사실이 확실히 아닌 것들은 아예 삭제를 하고 반론이나 다른 이론이 있는 것들은 가치 기술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거기도 보면 이제 차별하지 않아야 될 그 항목들 중에 제일 처음에 성별이 딱 나와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용어도 뒤에 또 들어가 있어요. 모순이죠. 소아성애도 추가해야 된다라고 어릴 적부터 애들이 좋았다. 그리고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성애 성적 지향을 옹호할 때의 논리와 똑같아요, 이게.